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57번 볼게요. 그 제목을 준선형 효용함수 이렇게 해놨는데요. 57번. 자, 효용함수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루트 x 플러스 y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한번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x에 대해서는 비선형인데 y는 선형이니까 약간 뭐 섞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MRS를 한번 구해볼게요. MRS를 구해보면 이게 좀 재밌는 특성이 있어요. 자, 분모는 y제로 미분하고요. 분자는 x로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로 미분하면 1이고요. 자, x로 미분하면 저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내려가고 하나 빠지니까요. 루트 x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런 형태가 되네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MRS 구할 때는 x분의 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 y가 둘 다 영향을 미쳤는데 이때는 y제는 전혀 MRS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x가 16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MRS가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x가 있고 y가 있는데 x가 만약에 16으로 정해져 있어요. 16. 여기 16. 그러면 16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나타내게 되면은요. y 값이 1이 되던 16과 1이던 16과 2던 16과 3이던 요 위에 있는 점은요. 전부 다 무차별 곡선의 MRS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게 항상 8분의 1로 이거 16이면 8분의 1인 거예요. 8분의 1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MRS가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MRS. XY. 그러면 무차별 곡선 자체가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긴 볼록해요. 왜냐하면 X값이 커질 때 얘가 작아지니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니까요. 원점에 대해서 무차별 곡선 볼록하긴 볼록해요. 근데 요거 Y값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좀 재밌는 특성이네요. 다른 건 어떻게 됩니까? 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쪽 다른 걸로 해볼게요. 효용함수가 그냥 x, y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우리가 MRS를 많이 구해봤으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x분의 y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때요. x값이 16인데 y값이 1일 때도 MRS는 8분의 1이고요. x값이 16일 때 y값이 2가 돼도 이때는 8분의 1이고요. 이런 특성인데 여기 16을 쫙 따라서 그릴게요. 16을 그리고 그때 1일 때랑 16일 때랑 2일 때랑 이렇게 보면은요. x가 16이고 y가 1이면 16분의 1 그렇게 되는데 16분의 1이니까 굉장히 완만하네요. x가 16이고 y가 2라고 할게요. 그럼 16분의 2니까 8분의 1이니까 이게 기울기가 아이고 죄송해요.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되고요. 좀 극단적으로 그렸는데 x가 16이고 y가 3이면은 점점점 되면은 기울기가 더 가파라져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다른 형태네요. 볼록해도.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한 걸 그려볼게요. 무차별 곡선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는데 언제 MRS가 똑같냐면 이런 특성을 지니면 x분의 y가 비율이 일정해야 돼요. 그걸 이제 동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x, y의 결합 비율이 만약에 이걸 따라서 간다 할게요. 일정하잖아요. x분의 y로 이렇게 일정할 때는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아요. 이걸 따라서 위에 있으면.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본 것처럼 밑에서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가 있는 걸로 할게요.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가면 여기의 점은 기울기가 다 다르죠. 위에 본 것처럼 완만하다가 점차 이렇게 가파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거만 약간 조금만 이해되셔도 충분해요. 왜 이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x분의 y의 요 선상에 있을 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선상에 있을 때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고요. 이렇게 될 때가 오히려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 봐두시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저 뒤에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체 효과가 빵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레온티에프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함수가
아까 한 것처럼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자, 이게 x고요. 이게 y예요. x의 가격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옛날 예산선이라 할게요. P0.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이 여기였어요. 무차별 곡선 이렇게. 그럼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x가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체 효과는 그 하나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소득 효과는 평행한 예산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예산선 가지고 실질 소득 증가한 걸 보상해 줘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어제 그거 말씀드렸죠. 대체효과, 소득효과 그림하는 거 잠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대체효과 없어요. 대체효과 없고 0, 1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여기 무차별 곡선 이렇게 있으면 0에서 2로 가는 건 그건 소득효과 이렇게 돼요. 그래서 0에서 2로 가는 게 총효과인데 전부 다 이게 소득효과면서 가격효과. 그래서 소득효과랑 가격효과가 똑같은 거니까 대체효과 없는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반면에 이 경우가 이제 소득효과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는데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효과가 빵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가격효과는 전부 다 대체효과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효용함수 어떻게 생겼을 때입니까? 지금 본 거 x 플러스 y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앞에 이걸 넣긴 넣었어요. 근데 이제 저자분이 좀 이렇게 똑같이 넣기는 뭐 하니까 이렇게 x를 그냥 놓고 루트 y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하세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이게 더 일반화된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똑같이 볼게요. 자 x의 가격이 하락했다 합시다. 하락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어요. 이게 새로운 예산선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소득이 이렇게 점점점 덜어내서 나타낸 거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무차별 곡선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제 그림 먼저 이렇게 이쁘게 그려 먼저 결과부터 그렸어요.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잡으면 0과 1 사이 그러니까 하나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동일한 효용 유지하면서 XY 상대 가격이 변한 거잖아요. 하얀색에서 빨간 색깔로. 그래서 변한 게 이게 대체 효과가 되는 거고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평행한 예산선 두 개 찾아야 돼요. 예산선이 하얀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이 있는데 평행한 게 이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두 개잖아요. 그 두 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소득 효과. 여기서는 요거 두 개니까 0과 2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이게 저 왼쪽에 있는 효용함수가 저렇게 생겨 있으니까 여기 보전을 쫙 그리면 2점이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소득 효과는 1에서 2 이렇게 증가한 건데 X의 소비량은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효과는 이게 대체 효과면서 가격 효과다 이렇게 되고요. 무차별 곡선 그림은 또 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림 갖고 문제를 하진 않아요. 이게 역시 그냥 미시경제학이고 무슨 뭐 주관식으로 해라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는 L자 해가지고 대체 효과 없는 거 막 이렇게 했는데 소득 효과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원래 이게 대학원 가면 석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처음 배우는 뭐 기회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보니까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가가지고 막 고등학교 때도 안 배우고 중학교 때도 안 배우고 집에 애가 이제 좀 늦게 결혼했는데 애가 7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좀 책 좀 읽히려고 이렇게 샀어요. 근데 책도 유치원 애들도 뭐 동물, 지구과학 이렇게 나눠 있어요. 뭐 상업, 경제 이런 거 있어. 딱 봤더니 앞에 기회 비용 거기 나와요. 유치원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개념은 그냥 대충 뭐 잡으시면 되고요. 막 기회 비용 막 해서 막 또 하고 막 유량 저량 하는데 시험 문제 우리랑은 관심 없어요. 그거 안다고 문제 더 잘 푸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목적식, 제약식 이제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용어 읽을 때 유량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한 번쯤 보는 거고요. 그거 막 또 해서 정리해서 밑줄 치고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요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네요. 자, 아무튼 요거 특성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ICC를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게 ICC야, ICC. ICC. 예. 재밌는 형태네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문제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예산선 이렇게 돼 있고요. 목적식 저렇게 있고요.
효용함수 다시 쓸게요. 너무 멀리 있어서. x 플러스 y. 예산식이 거기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1로 쓰세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처음 걸로 다시 쓸게요.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요거랑 닮았다라는 거를 끄집어내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이게 1인가 봐요. 1이고요. 요거를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분의 1 예산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게 1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MRS 저쪽에 있는 거 다시 풀어볼게요. 사실 요거를 기본 강의 때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워낙 중요한 거니까 x분의 1 이렇게 돼 있고요. py분의 px 지금 볼게요. py분의 px는 x가 8분의 1이고 py가 1이잖아요. 8분의 1이네. 8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 x값 어떻게 됩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16이에요. 16. 그렇죠? 그래서 효용 극대화는 x는 16 이렇게 얻게 됐고요. x가 16이면 여기다 넣어볼게요. x가 16이면 x에 지출한 금액이 2예요. 2. 소득은 1인데 돈 너무 많이 썼어요. 와, 이제 마이너스 1 돼야 되네. 이상한 경우가 발생했네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효용 극대화라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x, y. 자, 예산선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y제만 산다라고 하면 y제, x가 빵개니까 y는 1. x제만 산다라고 하면 y제 빵이면 x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y제는 1이고요. x의 소비량은 8 이렇게 돼요.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선택 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근데 x를 16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예산선을 이제 계속 더 길게 늘어지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미시경제학 어떤 교수님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가 16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점점점점에서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를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안 접했다. 컨디션이 나빠졌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영역이니까 효용 극대화하는 영역은 당연히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x제 8개만 구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x제 수요량은 8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맨날 제가 시험 문제 낼 때 미시경제학에서 맨날 내요. 효용함수 이거 주고 이렇게 줬을 때 ICC를 그리세요. 엥겔 곡선 도출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지? 처음 딱 했는데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늘상 질문 나오는 게 문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요? 이거 마이너스 나오는데요? 뭐 잘못돼요? 잘못되긴 이거 구석해가 되는 거죠. 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볼게요.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때 돼도 어떤 점을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돼도 여기를 선택하고요. 소득이 증가해요. 이렇게 돼도 여기까지 가면 16 가면 여기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소득이 이렇게 더 증가하면 그때는 아까 저거 봤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x제 소비량은 더 이상 증가 없고요. 요걸 따라서 증가해요. 무차별곡선이 요걸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래서 계속 증가하게 되면 요 점이 이제 또 지나가게 되고. 자, 다시요. 그래서 소득 소비 곡선 ICC 구한다라고 하면 16이 되기 전까지는요. ICC가 이렇게 x의 소비량이 이렇게 x제만 소비하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여기서 다 꺾여서 ICC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뒤에 우리 일반균형 할 때 에즈워드 박스에서 문제 나와 있는 거 있는데 뭐 맨날 시험에 나온다고 회계사 시험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세무사 제정하게 에즈워드 상자 그리시고 하는데 저 준선형 효용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쫙 구하시오 하는 게 나와 버려 가지고 그냥 뭐 풀지 마세요. 뭐 차라리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등장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갈게요. 다음 59번 문제 좀 풀어보시죠.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 요즘 공부 잘 하고 있니? 하면은 이제 대체 효과가 빵인 거 하면 완전 보완제 무차별 곡선 이거는 이제 흔히 다 하는데 야, 소득 효과 빵인 효용함수 뭐 있다는데 너 아니? 그럼 그거 뭐 이거지 준선형 효용함수 하면 이제 걔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어? 하면은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죠. 자, 59번
자, 우리가 예산선을 이용한 약공리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프리퍼런스 선호가 있으면 그걸 갖고 이제 효용함수를 도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흐름을 전개하게 됐었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효용이라는 게 이제 보이지도 않고 선호도 애매하고 해서요. 그냥 어떤 선택이라는 그 행동을 가지고요. 주어진 소득이라든가 X 가격, Y의 가격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사과랑 바나나 살 수 있는데 사과를 만약에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거꾸로 역추적하면은 사과를 바나나보다는 내가 훨씬 더 선호한다. 이거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본다는 게 현실 선호 이론이에요. 여기서 무차별 곡선을 쓰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약공리와 간공리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간공리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약공리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약공리라는 것은 선택 가능한 한 동일한 예산선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택 가능한 한 하나의 동일한 예산선상에서요. 그래서 이게 뭐 P0라는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랬을 때요. 내가 Q0도 선택할 수 있고요. Q1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Q0를 선택했다 하면요. 그거는 Q1이라는 상품 묶음보다 Q0라는 상품 묶음을 더 선호했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무차별 곡선 그리면 안 되는데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에서 갑자기 어느 상황에선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얘를 좋아하게 되면 그건 이랬다 저랬다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X제랑 뭐 Q0랑 Q1을 비교해 봤더니 Q0가 좋다 이렇게 되면은요. 일관성 있고 배신을 안 하게 되면 일편단심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10년 지나도 Q1보다는 Q0를 더 좋아한다. 이게 이제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편단심인 어떤 일관성 있는 행동 그걸 우리는 약공리를 충족한다 이거예요. 배신을 때리게 되면 그건 약공리를 위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X제가 있고요. Y제가 있었어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네요. 미래경영 아카데미 종합반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 전에 내가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가 Q0가 있었고요. Q1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Q1 여기다 할게요. Q1 이렇게 있었어요. 나는 Q0가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변했다 할게요.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아이고, 지나가야 되는데 예산선이 P1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P1 하에서 어떤 걸 선택했냐라고 했더니 Q1을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 상황은 배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얀 색깔 예산선에서도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얘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얘가 좋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공리 위배 구간, 충족 구간 우리 기본서 거기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6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선 보고 구할 수 있었는데 배신했나 안 했나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그 실제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59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예산선을 얼마나 빨리 잘 정확하게 그리는가, 이제 그거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일기 예산선, 첫 번째 예산선 한번 보세요. 3x 플러스 y는 12 이렇게 있어요. 대략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이거는 차라리 정확하게 그리는 게 더 문제 풀 땐 유용할 수도 있어요. 자, 예산선이 3x 플러스 y는 12 이렇게 있으니까 x제만 y제만 구입한다라고 하면 x제 빵이면 y제는 12 이렇게 될 거고요. 12 그리고 x제만 사면 y제 빵이면 x제는 4 이렇게 되네요.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재화 상품 묶음이요. x제 1, y제 9 이걸 선택했어요. 이거 P0라고 할게요. 1과 9 요 점이라 할게요. Q0 1과 9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데 예산선이 바뀌었어요. 2기에는 예산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노란 색깔로 할게요. x 플러스 2y는 10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x만 산다라고 하면은 10개 구입할 수 있고요. y만 산다 그러면 5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네요. 예산선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새로운 예산선 P1. 그렇죠? 근데 어떤 점을 선택했냐면 6과 2니까 여기 어디 되겠죠? 6과 2 Q1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거 비교해 보시면 돼요. 아, 옛날 예산선상에서는 요거 선택했는데 새로운 예산선상에서 요거 선택했어요. 이 사람한테 배신녀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요 예산선에서요. 난 여전히 얘를 더 좋아하지만은 얘가 선택 가능한 영역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이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신자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좀 나중에 또 우선 보시고 계속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 1번 볼게요. 1기에 2기에 구입점이 구입 가능하다? 아니, 구입 못하네요. 2번 2기에 1기 구입점 둘 다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약공리 위배하지 않았다. 약공리라는 거는 이제 그 배신한 게 아니다. 예, 그걸 뜻하는 거니까 약공리 위배한 게 아니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요. 그건 좀 뒤에 나가서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쉬운 거니까 뒤에 문제를 보면서 다시 또 하도록 할게요. 자, 뒤에 문제가 이제 60번을 한번 볼게요. 약공리 위배 구간의 판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60번 한번 문제 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재화의 가격이 1기에 이렇게 있고 복잡하죠. 이거 난이도가 사실 좀 높은 거예요. 갑은 재화 소비점이 60, 20을 선택했다. 현시선후 이론에 따를 때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60번 보시면 자, 요거 할 때요. 어떤 걸로 하냐면 잠깐 죄송해요. 이거부터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저거 먼저 합시다. 62번 먼저 합시다. 죄송해요. 이거 좀 연습하기 위해서 62번에 표가 죄송해요. 빠졌거든요. 제가 다시 해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표가 어떤 게 빠졌냐면 요게 빠졌어요. 2010년도, 2011년도 그리고 X제에 대한 여기 가격과 수량, 구입량 이렇게 돼 있네요. 구입량 책대로 할게요. 그럼 가격은 3이고 구입량은 40, 6이고 30, 여기 YJ예요. YJ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과 구입량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4, 3, 20, 40 이렇게 써놓고 해볼게요. 자, 문제는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와 파세 수량지수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수 이용하는 거는요 미시에도 나오고 거시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가격지수가 있고요. 수량지수가 있어요. 수량지수. 이거 뭐 다 설명드리긴 뭐하니까 우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가격지수에서요. 가격이 관심사가 되는데 과거의 가격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수량 가지고 하는 걸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 현재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게 파세 가격지수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요거 방법을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가격이 얼마나 변했습니까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P0랑 비교연도, 기준연도 이게 이제 관심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P0, P1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근데 Q를 곱해야 되잖아요. Q를 곱해야지 우리가 상품을 다 애그리게이트 합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라스파이레스니까 약간 라스트 생각하시면 돼요. Q를 곱해줄 때 과거의 Q를 곱해주는 거예요. Q0, Q0. 그렇죠? 이게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고요. 이건 파세 글쎄 뭐 프레젠트 해서 생각하면 현재 그걸 집어넣을게요. 뭐 그렇게 원래 태어난 건 아니고요.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자, 너는 라스파이레스 라스트니까 과거로 해.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당연히. 수량지수 볼게요. 수량지수는 마찬가지예요.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 파세 수량지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관심사 되는 거는 수량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Q0, Q1이 관심사예요. 여기도 Q0, Q1 이게 관심사예요. 근데 P를 곱해줘야 되는데 P를 곱할 때 라스트 P를 곱하게 되면 P0, P0고요. 이거는 P1, P1 이렇게 되면 돼요. 뭐 헷갈리실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수량 지수군 수량이 관심사야. 얼마나 변했나. 라스트니까 과거의 P를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요. 시험 문제에서는 하나만 구하게 되면 그냥 우리 책에도 보면 이제 계산 따로따로 했는데 그게 좀 그런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몇 개 이상 구하세요.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우리가 심플하게 이런 방법을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영학에서 늘상 하는 게 2x2 매트릭스 쓰는 거 있잖아요. 경제학도 그대로 해볼게요. 이게 옛날 가격이라 하고요. 요거 새로운 가격이라 할게요. 그럼 옛날 가격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XJ 가격이 3, YJ 가격이 4 이러니까 여기다가 3과 4 이렇게 벡터로 이제 순서 정인 거예요. 앞에 게 XJ를 할게요. 새로운 P1 가격 하에서는 XJ 가격이 6, YJ 가격이 3. 그러니까 6과 3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Q0를 씁시다. Q0는 옛날 2010년도에 구입량이니까 앞에 게 X니까 40, 20 이렇게 할게요. 40, 20. 그리고 새로운 Q1은 30, 40, 30, 40 이렇게 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짝을 맞춰서 계산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값이 얼마냐면 3원짜리 하는 거 40개 샀으니까 3, 42, 120 더하기 4원짜리 2개니까 80 하면은 2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빈칸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는 게 한 2개 이상, 보통 2개 이상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매트릭스 2개로 이렇게 2x2 그려가지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곱하면 되네. 4, 6에 24, 240 더하기 3이 60이니까 이건 300. 아이고. 그 다음 여기는 3, 3은 9, 90 더하기 4, 4, 16, 250. 여기는 3, 6, 18, 180 더하기 3, 4, 12, 120이니까 3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영역을 정해볼게요. 요 영역을 A라 그러고요. 그냥 B라 그러고 요걸 C라 그러고 요걸 D라 그럴게요. 그럼 이렇게 딱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 구하세요 하면은 P0, Q0니까 여기예요. A. 그리고 여기 보시면 P1, Q0니까 P1일 때 Q0니까 B 300.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B분의 A 해가지고요. 그냥 300분의 200 이렇게 하시면 그냥 좀 편하게 이것도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P0, Q1이니까 P0, Q1 C네요. C분의 P1, Q0과 D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거 구하세요라고 하면 A분의 C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B분의 D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요걸 빨리빨리 하시는 것도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거 할 때도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렇게 되면 요 뒤에 거 먼저 한번 풀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63번 먼저 풀어볼게요. 63번. 자, 문제가 뭐 그 지수 이용해 가지고 후생이 어떻게 됐냐 뭐 이제 뭐 그런 문제긴 한데요. 63번.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P0, Q0 한번 해볼게요. P0 표에서 보면 2009년이 P0예요. 150 이렇게 돼 있고요. 150. 그다음 P1은 110, 60. 그렇죠? Q0는 50, 100, 100. Q1은 45, 105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여기서 각각의 그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500, 5,000 곱하기 5,000이니까 10,000. 요거는 11,500. 요거는 9,750. 요거는
11,25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구하셨죠? 예. 후생이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옛날 P0 가격 하에서는요. 얘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P0 가격이 XZ 가격이 100이고 YZ 가격이 50이니까 약간 기울기가 좀 이렇게 가파르게 그냥 살짝 그리시면 되겠죠. P0일 때 Q0를 선택하게 되면 Q0는 여기 선택한 거예요. Q0. 근데 Q1은 어디 있어요? Q1은. 보시면 가격이 P0 가격 하에서는요. Q0 선택할 때 10,000원이 필요한데 Q1을 선택하면 9,750원이니까 Q1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Q1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 가격이 100과 50은 똑같이 P0는 똑같은데 이게 안쪽에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옛날 Q0가 Q1보다 훨씬 더 좋았으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후생이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잖아요.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P1도 보셔야 돼요. 자, P1은 지금 XZ 가격이 110으로 비싸졌는데 YZ 가격이 더 비싸진 거예요. 똑같이 10 증가했으니까 YZ 가격이 더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XZ 가격도 비싸졌지만 상대적으로는 YZ 가격이 더 비쌌으니까 완만하게 그릴게요. P1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한 점이 Q1이 되면은요. Q1은 11,25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Q1이라고 해볼게요. Q1. 자, 그랬을 때 Q0를 선택하게 되면 Q0는 어떻게 돼요? Q0가 11,500이니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Q0는 이 바깥쪽에 위치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 두 개를 짬뽕해서 그림을 파악해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짬뽕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뭐 XJ, 이게 YJ 이렇게 있으면 자, 하얀 색깔 옛날 예산선, 노란 색깔 새로운 예산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Q0와 Q1을 찾으셔야 돼요. Q0랑 이게 두 개 다 충족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가 Q0가 되겠고요. 여기가 Q1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물론 이거 뒤에 아까 앞에다 약공리 위배하는 거 할 때 써먹을 건데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얀 색깔 요거 P0로 봤을 때는 옛날보다 후생이 나빠졌네요. 좋아지지 않았죠. 새로운 노란 색깔 예산선 봐도 옛날 게 더 좋았으니까 둘 다 후생이 좋아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에 있는 것처럼 2010년이 9년에 비해서 후생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고 파세 수량 지수는 파세 수량 지수를 구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파세 수량 지수요? 이거잖아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수량이잖아요. PQ 할 때 Q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관심사가 되는데 파세니까 현재 가격을 곱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저쪽에 비교해 보시면 분자인 P1, Q1이 11,250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P1, Q0니까 11,500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하려면 뭐가 이게 곱해지지 해서 이제 또 그것도 신경 쓰여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저 딱 구해놓고 그러니까 문제를 봐야죠. 1, 2, 3, 4에서 많이 물어보는군 하면 저렇게 하시고요. 저기서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자,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자, 우리가 60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아까 보려고 했던 거. 한번 풀어보세요. 우선 대충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60번. 60번까지 할게요. 아, 이것도 뭐 똑같이 이렇게 좀 어떻게 나타내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1기에 가격이 XZ 가격이 10원, YZ 가격이 40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1기 P0라고 할게요. XZ 가격이 10원, YZ 가격이 40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값은 재화 소비 조합점을 XZ 60, YZ 20 이거를 그냥 Q0로 할게요. Q0일 때 XZ를 60, YZ를 20 이렇게 선택을 했대요. 자, 현시선호 이론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면 자, 이때 들어가는 돈 하면은 10 곱하기 60, 600 더하기 800이니까 1400의 돈이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기억 볼게요. 2기의 가격이 변했네요. 2기의 가격이 2기 뭐 P 그냥 원론 할게요. 변화한 거니까. 20이고 30으로 이렇게 변화했네요. 그때 값의 소비 조합점이 이게 아니고 딴 걸로 변한 거예요. Q1으로 변했어요. 이게 65, 15 이렇게 변했네요. 아이고 이렇게 변했어요. 자, 우선 X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X제 가격이 비싸졌고 Y제 가격은 싸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살짝 그릴게요. 위에 나와 있는 거는 X의 가격이 10이고 Y제가 40이니까 Y제 가격이 비싸니까요.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P0 가격 하에서는 Q1을 선택할 때, 아니 Q0 선택할 때 Q0가 뭐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P1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P1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X의 가격 비싸지고 Y의 가격 싸졌으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가파르게 변했을 때 여기 어떤 점을 선택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P1으로 변했을 때 여기 값은 어떻게 되냐면 계산해 보니까 1750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값을 계산하면 18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요.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예산선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라졌는데 이게 왼쪽에다 그려야 될지 오른쪽에다 그려야 될지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P1 기울기 가파른 걸로 했을 때 Q0보다 P1이 훨씬 더 크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아까 같이 그냥 좀 단계를 나눠서 할게요. 똑같이 그러면 요거 값 얼마예요? 요거 값. 요거 얼마예요? 빨리빨리 계산해 주세요. 저 계산 안 했어요. 얼마예요? 1250? 그러면 요거 P0 하에서는 Q1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에 있죠? Q1 이 안에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바꿔서 다시 볼게요. 예산선이 노란 색깔로 이제 가파르게 됐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됐을 때 Q1이 여기였었는데 그랬을 때 Q0 선택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0는 이쪽 밖에 있는 거예요. Q0. 그렇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짬뽕해서 그릴게요. 짬뽕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예산선이 작을 때랑 가파라질 때 이렇게 두 개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자, 모양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걸 다 성립하려면 아까랑 비슷하네. 요 하얀 색깔 위에 Q0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어야겠네. Q0가 여기 있고요. Q1이 여기 있어야지. 요거까지 충족하면서 요거까지 같이 되는 거죠. 이쪽에 있으면 모양이 안 깨지잖아요. 그렇죠? 끝이에요. 끝.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공이라는 거는 내가 옛날에 요 상황에 있었는데요. 요 상황 하얀 색깔 예산선에서 둘 다 선택할 수 있었는데 얘를 선택했어요. 근데 10년 흐른 다음에 노란 색깔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너 배신자 했는데 얘는 선택 가능한 영역에서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때 여기 어떤 점을 다 선택해도 배신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는 P2의 가격이 니은이요. 가격이 X가 20, Y가 20 이렇게 변했어요. X가 20, Y가 20. 이렇게요. 그랬을 때 여기 값을 하시고 여기 값을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럼 여기의 값이 아마 1600? 이거는 뭐 계산이 좀 간단하네요. 이거 좀 복잡하네. 어떻게 돼요, 이거? 계산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 자, P0 가격과 요거 가격과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이 이렇게 보면 X 가격은 비싸졌고 Y 가격은 싸졌잖아요. X 가격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요. X 가격이 비싸졌네? Y 가격은 싸졌고요.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예산선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역시 Q0랑 Q1, Q2 소비량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소비량이 어떻게 됐냐면 50과 3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모양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Q0고요. 여기가 Q2고요. 이렇게 모양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 나눠가지고 돈이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가는가 그렇게 해서 이거 그려내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뒤에 문제도 이게 계속 나와요. 약공률 위배 구간이. 그러니까 몇 번쯤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 감이 생겨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얀 색깔 예산선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원래 예산선, 하얀 색깔 예산선에서는 내가 요걸 선택했는데 노란 색깔 예산선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얘를 이제 정우성이 잘 나가서 정우성 해서 정우성하고 같이 결혼하고 있었는데 10년 후에 딴딴딴딴 결혼하는 사람을 봤더니 누구로 할까요? 빌 게이츠로 할까? 그래요. 아무튼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 빌 게이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우성이 좋아 하고 막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더니 그때 빌 게이츠가 나타난 거야. 빌 게이츠가 좋아. 너 배신연애 해야지 여자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란 색깔 예산선에서 이걸 선택해도 이거는 약공률 위배한 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봐볼게요. 이렇게. 그럼 다시요. 이거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이거 하고 맞힐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약공리 하는 거 잘 보세요. 그 약공리 개념하고 뭐 부등호 이걸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림 보고 내가 이렇게 있어서 둘 중에 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우성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10년 후에 정우성도 역시 선택 가능한 상황인데 여기 나와 있는 누구로 할까요? 싸이를 해볼게요. 싸이가 좋아해서 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 후에도 정우성은 나를 좋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싸이를 선택했으니까 이거 배신한 거잖아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요점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배신을 한 것이니까 약공리 위배, 일관성이 없다, 일편단심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약공리 위배한 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한번 비교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책에도 보면 이렇게 예산선이 하얀색에서 노란 색깔로 바뀌고 요 영역을 선택하면 약공리 위반 구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구간을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다음에 선택이 바뀌면 그거는 배신이다. 그거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그 차원보다 시험 문제는 한 차원 더 나가 가지고요. 이렇게 지수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요. 그러니까 60번 문제가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할 수 있긴 한데 기억니은도 이제 두 문제 푸는 거니까 이게 두 문제짜리예요. 거기다가 디귿은 이제 출제자가 약간 미안하니까 강공리 성립하면 약공리도 항상 성립한다. 뭐 그거 하나 넣었어요. 강공리가 더 생기기 더 힘든 거니까 그 말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실 거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61번서부터 62, 63은 봤고요. 64 같은 것도 보면 현시선호 이론과 약공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65도 마찬가지고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P0, P1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어느 게 바뀔지 몰라요. 그때 Q0, Q1을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물론 우리 그 책에 있잖아요. 뒤에 해설해 보면 거기도 그림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빨리빨리 밑에다가 한번 그려 오시고 그거 갖고 우리는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소비자 선택 이론 다 마무리하고요. 생산자랑 비용 이론은 조금 빨리 끝날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오는 거 그냥 금방금방 딱딱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아마 거기까지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복습 잘 하세요. 앞에 미리 예습하지 마시고 우리가 봤던 거를 막 해서 나 풀 줄 아네 2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빨리 풀 줄 아네라는 빨리라는 게 앞에 더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튼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